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여쭤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이제 골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난 이거 취미를 놓을 수가 없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치료가 되셔도 또 아파하고 또 오시거든요. 통증을 이제 조절이 돼서 통증이 좋아지시더라도 평생 깨끗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또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한번 이제 생겼으면 자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근호라고 합니다. 요추 염좌 같은 경우 급성으로 와서 허리 통증이 심해갖고 이제 오는 경우에 외상력이 보통 있고요. 허리 삐끗하거나 뭐 무거운 물건 든다거나 어떤 자세를 특별히 변경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를 허리 염좌라고 하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에 안에 이제 수액 같은 물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어떤 바깥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면서 생긴 그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요추 디스크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허리 통증을 동반할 수 있어요. 요추 염좌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에 하지 방사통이 있더라도 보통 엉치 부위라든지 허벅지 뒤쪽이나 뭐 허벅지 앞쪽이나 허벅지 무릎 이상 상부 쪽으로만 가는 통증이 주되고요. 요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 보통 동반하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무릎 이하로 이제 신경 분포를 따라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칼에 이제 찔려서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신경이 이제 다쳐서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장이 안 좋았을 때도 바깥에 이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다른 부위인데 연관통이라고 해서 뭐 다른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방사통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통의 한 종류고요. 환자분들마다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저리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땡긴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뭐 벌레가 기어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상으로 이제 급성기에 생긴 경우에 이제 땡긴다고 표현하시거나 그쪽에 통증을 칼 찌르듯이 이제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리 쪽에 뭐 허벅지나 이런 부위 어느 부위가 아프냐를 저희가 좀 여쭤보는 이유가, 요추 이제 신경들이 대여섯 가지 이렇게 있으면 그 신경마다 분포하는 그 위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에 젊은 사람이 디스크로 왔다 그러면 한 군데가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 신경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방사통은 그 부위를 따라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좀 전형적으로 방사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이제 자세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요추 염좌나 디스크나. 요추 디스크의 전형적인 자세는 서갖고 앉지를 못하세요. 서 있을 때는 괜찮다. 그런데 앉거나 뭐 어디 움직이거나 이럴 때 많이 아파하시고, 다리를 똑바로 들 경우에 신경줄이라는 것이 유격이 있고 조금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디스크라는 게 확 이렇게 막고 있으면 신경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게 허리 똑바로 이렇게 핀 상태에서, 무릎도 쭉 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려갖고 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랬을 때 다리 쪽이 아프신 것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요추 염좌 같은 경우는 뭐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안 아프지만 허리를 굽히는 어떤 동작이 분명히 들어가면 무조건 사실 아파합니다. 그리고 허리 뒤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가 경직이 많이 돼 있고, 가장 편한 자세는 이제 애기 누워 있듯이 이렇게 무릎 굽히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하죠. 디스크랑 이제 요추 염좌도 차이가 좀 있어요. 치료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방사통이 더 아픈지 허리가 더 아픈지 이런 걸 좀 여쭤보거든요. 디스크 중에도 허리가 더 아프신 분들도 있고 방사통이 심한 분들도 있고, 방사통 같은 경우는 주사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뭔가 적극적인 거를 했을 때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요추 허리만 아팠을 때는 주사라든지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도수 치료라든지 오래된 경우에는, 허리 염좌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기를 단기간 착용을 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통증이 만성으로 됐을 때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추 염좌가 누워있거나 이러셔도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다리에 이제 어떤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앉는 자리 이런 데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시고 허리 아픈데 좀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 굽히거나 이런 것들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자세나 아니면 뭐 복대나 이런 보조기 같은 가까운 데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착용하고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프실 때는 얼음찜질하는 게 좀 통증 조절에 도움이 돼요. 강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은 허리 통증을 주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군대에서 많이 진단받기도 하고요. 젊은 20대, 30대 남자애들한테 흔하고 통증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허리 염좌 같은 경우는 자거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런 때 뭐가 차이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간성 척추염은 전형적으로 염증성 통증이라고 해서 특히 아침에 많이 아파하고요. 밤에 자다가도 많이 아파요. 허리 요추 염좌나 이런 게 급성기에는 뭐 아무 때나 아프니까 다 아플 수 있다고 하는데 간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랑 밤에 잘 때 아픈 것이 주된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럴 때는 걸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간성 척추염을 저희가 이제 의심할 때는 저희가 3개월 정도 보통 보는데 3, 4일 전에 허리 삐끗해서 아파요. 이거는 사실 간성 척추염을 당장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나 의심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환자가 뭐 통증 때문에 왔는데 저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아픈데 뭐 해결이 안 되고요. 어디서 뭐 MRI도 찍어보고 주사 치료도 해보고 뭐 했는데 다 괜찮다고 해요. 뭐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간성 척추염을 좀 의심을 해보고 그 관련된 검사를 몇 가지만 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젊은 사람 특히 그래서 감별을 꼭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이근우였습니다.